자,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린 분입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의원님.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좀 빨리 모셔가지고 말씀 좀 듣고 싶었는데 예. 참 저희 방송 시간대가 예.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출연하기가 3월 8일부터 예, 어제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광화문에서 계속 집회도 하고 아이고. 또 시민들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다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또 이렇게 비분 관계 하셔서 오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분들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고생 거기 많으셨습니다. 10시쯤 끝나면 집에 가면 11시 아니면 이제 회관에 오면 10시 반 뭐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좀 반갑습니다. 딱 봐도 또 뭐 이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내란의 괜찮습니다. 밤 이후에 특히 또 고생이 많고 예. 사실은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 뭐 신변 위협도 있었지만 예. 의원님을 향한 여러 가지 예, 신변 위협이나 이런 것도 있지 예,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있고 뭐 그거 다 이겨내야죠. 이제 내란 세력이 있는 거고 그 주위에 잘 모르고 네.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소위 이제 극우판이 또 교회 쪽 분들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좀 진정하시면은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예.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그 날이 지금 앞에 그렇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예. 달라질 것이다. 예, 더 크게 하나 되는 대한민국, 더 발전하는 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네. 모든 국민들이 이제 오해 푸시고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제 있었던 네. 선고 기일 지정 네, 우리가 너무나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어제 딱 나왔어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저도 네. 이제 지난주 초부터 계속 비상이다 경고 맞아요. 발신을 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이재명 대표 선고와 네. 헌재의 판결을 딱 붙여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음, 그러한 압력에 또는 그러한 분위기에 쏠려 가서 네. 다음 주에 이제 선고를 못하면 예.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 날 3월 31일 날 정도는 국민들에게 안심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이제 이 기일 지정이 나와야 되고 네. 기일 지정이 나온다면 뭐 4월 2일이라도 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이거는 중대 사고가 된다. 이거는 완전히 그 윤석열 복귀 프로그램이 이제 가동되는 것이고 거기에 원튼 원하지 않든 부지불식간에 네. 그 헌법 재판관님들도 다 같이 가는 일부가 같이 휩쓸려서 휩쓸려서 같이 가버리는. 가는 것이고 예. 그 속에서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님들은 이제 제 역할 다 못하면서 버티다 그냥 그러면은 나 기각되는 것보다는 그냥 장기 공전으로 하는 걸로 그냥 보내고 말 거다 하고 퇴임해 버리면 4월 18일 이후로 상황이 정말 이제는 그야말로 그 늪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반드시 3월 31일 날은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어제 4월 1일. 10시에 이제 평의가 있었고 네. 10시 36분에 그 헌법재판소 측에서 그 아주 가볍게 주무관이 네. 그 법사위원회에 예. 이런 일정이 있을 수 있다가 일자 통보 오고 그다음에 5분 후 5분 후. 10시 41분에 이제 예. 정청래 소추위원장 국회 측 소추위원장이 정식으로 통보가 왔다. 그렇게 이제 어제 그 소추단 모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네. 4월 1일. 그래서 우리 네. 댓글창을 저도 그때 방송을 진행하다가 딱 네. 봤는데 네. 이거 만우절 뉴스 아닙니까? 아니, 이런 저도- 얘기가. 저도 그랬어요. 핸드폰에 분명히 서식은 네. 공문 서식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냥 그 뭐 받은 글 이렇게 뜬 게 아니고 공문까지 딱 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그랬을 때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11시에 본인이 공식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예. 알리고 또 이제 우리 그 의원들 단톡방에도 예. 올리고 그랬습니다. 의원들 단톡방에 이 딱 소식이 떴을 때 거기 공유가 됐을 때 예.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단톡방 분위기 다들 좋아하셨어요? 아니 사실 안 믿겨졌죠. 왜냐면은 이게 박근혜 탄핵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박근혜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했다, 국정농단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이제 물러나면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들의 내란 세력이 예.
정치적 반대 세력뿐만이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 심지어 차범근 감독까지도 수거 대상으로 지정하고 현직 판사까지 체포 대상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국방장관부터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지만 법무부 장관까지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말하는 계엄관계 장관 8명 네. 총리 포함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장관이 특수부대까지 다 이렇게 동원시킨 것이고 그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내란이 진행되는 동안에 합참의장 뭘 했습니까? 그거는 경계 2급 태세를 네. 발령을 해가지고 휴전선에서 북이 남침할까봐 대비하고 있어라. 왜? 핵심 군부대가 지금 서울 시내에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 틈을 북한이 노릴 수 있지 않냐. 비상계엄이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건데 그게 아니고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이 남침할 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안보에 공백을 만든 이런 사태가 내란이 아니고 뭐예요. 근데 이들이 다 동원돼 버리니까 박근혜 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무게감도 다르고요. 예, 친이 쿠데타가 되다 보니까 예. 이거는 개인 그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세력 대 세력전이 돼 버리고 그것도 현직에 있는 쪽이 되니까 이게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고. 네, 쉽지 그래서 않은 이 일입니다. 참 너무나 기다렸던 그 뉴스고 선거 예. 기회 통지였지만은 이제 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 몇 번 확인했다. 몇 번 확인. 한 번 더 확인해봐. 한 번 더 한번 더 확인해봐. 확인해봐. 예. 그게 다 이제 우리 국민들 마음, 우리 시민들 마음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제 공문서 발송 같은 거 이 에이프릴 풀스데이 만우절 피하려고 하는데 또 한 거 보니까 야 헌재도 이 시점 이 타이밍의 중요성을 알고 있구나. 타이밍의 중요성. 네, 이제 한 주 이상 더 가버리면은 안 된다. 그리고 일부 그러니까는 이제 뭐 나경원 의원도 뭐 네.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님 재판 이후에로 미뤄라 맞아요. 했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었죠. 권성동도 이제 현재 네. 사무처에 가서 이후로 미뤄야 된다 그런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그 헌재 사무처장이 나와서 법사위에 나와서 고개를 못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일정하게 여당 내지는 이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 세력 쪽에 네. 압력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시간을 끌어달라고 하는 압력.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늘어질 그렇죠. 일이 아니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10분 하고 평이 끝나고 1시간 하고 예. 평이 끝나고 뭐 미장원 가시고 뭐 이랬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 흐름을 보면 지난 한 주는 그냥 버리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런 속에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달성되면 또 욕심을 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룰 만큼 미뤘으니 아예 엎어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그래서 이게 예. 잘못 가면 큰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제 만시지탄이지만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딱 나와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 예. 이제 이제 파면 선고 4월 4일 예. 11시 이때를 예. 기다리고 있는데 예. 의원님은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이제 저희는 예. 11시 선고기 때문에 탄핵 소추단 10명의 이제 의원들은 9시 반에 이제 국회에서 버스로 타고 해서 한 10시 20분 전까지는 미리 도착해서 앉아 있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섣불리 우리가 그 재판관님 개개인에 대해서는 평가하거나 이러지 말자. 그리고 신중하고 숙연하고 네. 좀 이렇게 경건하게 기다리자. 이제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당에 약 37명의 법조인이 국회의원이에요. 37명. 예. 그 모든 국회의원들하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이거는 파면 선거 안 할 수 없다. 인용이다. 그리고 인용이 안 되면 다시 말해서 파면이라고 하는 선고를 내릴 수 없다면은 이제 떠나야 하는 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네. 권한대행이지만은 사실 그 법에 나와 있어요. 법의 헌법재판소장의 역할과 그 밑에 헌법재판소장 네. 권한대행 조항이 또 있어요. 음. 그 정도로 이 권한대행의 역할과 임무, 책임과 권한은 커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내가 맡은 사건 우리가 끝내자 이러한 결심으로 날짜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8대 0으로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라는 거고 사실상 어제 10시에 이제 평일을 시작을 했지만 이미 그 월요일부터 거의 평결에 가까운 정도의 의견 이제
꼭 하나의 문서 형식으로 판결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관측입니다. 그래서 네. 8대 0. 8대 0. 0. 예, 왜냐하면은 이걸 지금 구인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인 체제가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명 있으면 심리가 가능하고 7명이 있으면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7명이 있는데 거기서 6명이 찬성한다, 인용한다. 이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즉 구인 체제를 만들어 놓지 않은 8인 체제에서는 네. 만장일치로 가야 된다. 아.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 5명이 찬성을 했는데 한 명은 뭐 기권 비슷하게 뭐 각하라 그러고 2명은 기각한다고 그러면은 압도적 다수 5명 있어도 이거는 인용이 안 되고 파면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재의 그 헌법재판소의 체제가 구인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6명이 3분의 2인데 6명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머지 3분의 1을 이렇게 그 결정권에 있어서 압도적인 그 결정 권한이 인정되는 게 3분의 2의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뭐 6명. 상법에서도 66.6%가 중대 결정이잖아요. 그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가장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장일치다. 만장일치일 네.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8대 0이라고 하는 쪽은 이제 개개인의 뭐 어느 재판장이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예. 현재 헌법재판소 구조상 8인 체제인 이상 네.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 8대 0 전원일치로 가실 거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이틀 뒤에는 확인이 예. 될 것 같고 예. 지금 뭐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입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보도가 또 되고 있는데 예. 탄핵 심판 선고 결과 모두가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은 또 내놓고 있네요. 국민의힘에서도 뭐 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있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제 탄핵 소추단 이론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국회가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이번에 만약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저 개인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다 이제 승복해야 된다고 네, 하는 네. 것은 당연한 거죠. 그 대통령 윤석열은 지금 피청구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용으로 가면 파면으로 가면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승복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관저에서 나와야 되고. 네, 대통령이 당연히 아니어도 되고. 이 국가 권력이 이제 권한 대행 체제로 일단 그렇죠. 이동을 하고 네. 그 앞으로 이제 그 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대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정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1000만 분의 1이라도 기각이 된다면 저희 그 국회 소추단 입장으로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추단은 인정할 네. 수 없다.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 소추단의 이론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승복할 거냐 말 거냐는 또 우리 지도부가 결정을 하지만 예. 소추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소추한 게 안 받아들였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렇죠. 네. 인정할 수가 없는 네. 거다. 자, 뭐 지금 뭐 국민의힘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헌재 네. 판단 우리가 보고 그렇습니다. 판단을 하고 네. 생각해야 되는데 네. 사실 5가지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뭐 네. 하나 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바로 탄핵. 이건 예. 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었는데 예. 이걸 지금까지 끌고 온 상황 자체가 예. 비정상적이고 예. 변론은 우리가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탄핵 인용 말고는 예. 다른 길이 없어 보이고 5가지 그렇죠. 사유를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예. 지난번 예. 그 한덕수 전 총리 권한대행과 총리 시절 때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국회에서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덕수에 대해서도 사실은 거의 인용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위헌을 했지만 중대성에 있어서 일부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네, 했지만 기각 의견이 윤석열과 비교했을 때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의 이후에 파생되는 아주 부분적인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위헌 행위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네. 그 파생 행위가 아니라 본래 그 행위인 내란 이 검찰청 표현으로 의하면은 폭동 행위. 복동행. 예. 그리고 그 폭동 행위에 대해서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고 국헌문란을 일으킨 그렇죠. 폭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설명해서 폭동인데 이 전체가 내란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그래서 돼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 8대0 파면을 예.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외치는 거고 예, 사실은 내란의 밤을 떠올려 보면은 예, 그 우리 생중계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걸로 다 끝난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2시간이니 6시간, 7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시 17분에 벌써 12월 3일 10시 17분에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었고 근데 그럼 요건은 안 갖췄고 안 갖췄고. 국무회의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포고령이 포고령. 바로 나왔잖아요. 그 포고령 핵심 그 합참의 그 실무 편람 계엄 실무 편람에도 입법부는 대상이 아니라고 딱 찍어져 있어요. 그리고 합참의 이 계엄 실무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이거는 헌법 수호가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포고령의 제 1항부터가 바로 헌법과 이 그 법률 위반했잖아요. 위반했고. 윤석열조차도 김영현이하고 첫 번째 기일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상위법과 법을 위반했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2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예, 뭐. 얼버무릴 정도로 네. 포고령 자체가 법을 위반했고 그 위에 상위법, 즉 헌법 위반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입법부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중단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바로 그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를 위해서 이 국회가 소집되어 있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을 보내가지고 이 시설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아내서 끌어내려고 했잖아요. 네. 그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끄집어내라. 뭐 인원 예. 요원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봤지만은 예, 이게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때 주장이고. 12월 4일 0시 30분. 네. 0시 30분에 윤석열 그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아직 150명 정족수 안 찬 것 안 된 같다. 근데 저희가 152명 찬 거 보고 안건 올린 게 0시 32분이에요. 2분. 네. 2분 전에 그러니까는 이 국회에 이 그 저기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의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네. 분명하게 대통령 지시, 윤석열 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도망갈 길이 없어요. 5개 쟁점 중에 비상계엄령, 그다음에 네. 포고령, 국회 국회. 활동 방해, 방해. 그다음에 체포. 예. 체포하라는 그 명단 음. 14명에 대한 것도 네. 국정원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아. 그다음에 방첩사에서 나왔죠. 이진우뿐만이 아니라 네. 경찰, 조지호 아, 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다 그 문서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문서를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부인 조지호 청장의 부인 네. 조지호가 집에 가서 그 경찰청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좀 이상하다. 그거 미친 것 같다 이런 생각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예, 끝난 거고 체포. 예, 체포도 그다음에 끝났다. 선관위 보낸 거는 내가 보냈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거는 진짜 윤석열이 선관위는 내가 보냈다. 그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자백을 할 줄이야? 그러니까 다 본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본인이 이야기한 거. 맞아요. 그 체포 부분만 이제 자신이 시킨 건 아닌데 어쨌든 아하. 김용현이 뭐라 그럽니까? 김용현이 내가 다 했다. 대통령 지시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내가 다 했다 그럴 때 좀 이 그 윤석열 얼굴이 살짝 펴지는 것 같더라고. 근데 대통령 지시 받아. 그렇게 됐으니까 예. 누구한테 이걸 미룰 수도 없어요. 각자 도생 뭐 할 예. 수밖에 없는 도저히 상황이고. 그러니까 무슨 예. 뭐 이게 검찰청 예. 피의자 신문 조서가 뭐 증거력이 있냐 없냐 했을 때 끊어줬잖아요. 현재에서 자 공수처건은 안 받았다. 검찰청 건 받았다. 근데 검찰청에서 받았을 때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그 시간을 줬어요. 아무런 질문도 없이 자 증인은 이 검찰 신문 조서의 내용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한 것과 같은지 또에 대해서 사인해 주십시오 하고 20분 동안 시간을 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각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네.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면 음. 이 변론 기일 잡힐 때마다 네. 아침에 평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재판관님들끼리 음. 그때 주심이 누굽니까? 정영식 재판관, 부심이 김영두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때 이거는 조금 그 절차상 이거 조금 추가로 짚읍시다. 해서 그때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 없이 나왔고 그 이 재판을 진행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거 평의
평이 같이 평의해서 한 재판 내용대로 그 예. 시나리오와 오늘 회의 운영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네. 그 피청구 맞아요. 윤석열 측의 변호인단에 그렇게 확인해줬기 때문에 시비 걸 게 없어요. 예. 사실 뭐 이제 각하 얘기가 맨 처음에 막 나오다가 예. 이렇게 의원님처럼 각하가 될 수가 없는데 예. 그 진행 상황을 보면 예,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뭐 기각이 나올 것이다. 한덕수 이 선고를 보고 5대 3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예. 참 말도 안 되는 한덕수 그야말로 이제 희망으로 예.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덕수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뭐 여러 가지 상설 특검도 안 했고 거부권 행사했고 또 김건희 특검도 안 했고 네. 또 마은혁 등을 비롯해서 이 그 헌법재판관 새로 그 임명하는 절차들 안 했고 다 위원인데 다 위원인데 특히 이 한덕수가 그 잘못한 것 중에 내란에서 관여했느냐 말았느냐 내란의 정당성을 부여했느냐에서 네. 거기서 죄가 없더라 증거가 없더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계엄령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했느냐? 그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 정당성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건 뭐예요? 계엄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엄 해제를 지체했을 때도 그랬을 때도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네. 국회를 열지 말자든지 3시 거 5시에 발표하든지 이런 것도 아하. 안 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는 증거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한덕수 판결문 안에 6줄인가 됩니다. 그 계엄령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한 그 내용이 네. 거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아. 한덕수 판결문에. 다 담겨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덕수까지 하고 모든 것들을 모든 쟁점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까지 다 보고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밀어왔냐. 박성재 재판 하고 하겠다 그 이야기는 못 하는 거죠. 그러지 할 수가 없죠. 예, 예. 거기까지 할 수가 없는 상황. 네. 자, 맥시멈 끌어준 겁니다. 최대한 끌어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아예 각하라고 하는데 왜 빨리 선고 안 하느냐. 그런 것까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막 예. 이럴 때 저도 이제 1인 시위 때 가서 보니까 원외위원장 의원들이 빨리 선고해라 그런 요구를 국민의힘에서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국민의힘과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일부 소위 극우 애국 세력이라고 하는 네. 애국을 독점하지 마세요. 애국을 이 독점하지 마세요. 극우 세력들도 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우리가 많이 화가 나고 네. 분노하고 답답했지만 네. 헌재가 최대한 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보고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여기까지 끌고 온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당내에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 신직론을 제일 많이 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의원님들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끝이 좋아서 모든 게 이 순리대로 상식대로 법대로 네. 딱 가서 돌이켜 보면 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장 제대로 된 경로를 거쳐왔다. 예. 그래서 국민들의 저항 없이 다 수용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겁니다. 저도 그 순간이 되면 정말 제대로 왔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네. 그러나 저들이 어떤 수를 썼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못 막지 않았냐.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 석방되는 거 못 막지 않았냐. 예? 그다음에 김성훈 경호처장 네. 검찰이 가가지고 막 주장을 해서 구속시키자고 해야 되는데 아예 가지를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4월 1일 2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면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대응할 수 없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네. 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역사 앞에 어떤 죄인의 입장으로 서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신중론을 제기하는 거다. 그러나 지나가고 봐서 결과가 좋으면 좋을 거다. 그때는 네. 나도 환호하고 잘 됐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계속 그 예. 이야기를 했죠.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뭐 헌재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절박하구나. 비상이 걸렸구나. 네. 이렇게 헌재가 지금 여론 상황과 또 이 야당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비상사태 외치면서 네. 의원님께서. 그러면서 예. 잘못하면은 헌법재판관들 하나하나가 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밀리고 있구나. 자신들이 그 판결을 기일 지정을 늦게 함으로써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조성되고 있구나. 이거는 빨리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까지도 의심받게 된다. 그런 생각을 본인들도 하셨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민주당 특히 우리 박선원 의원께서 이제 앞장서서 큰일 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지금 이 선고 과정까지 온 걸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3월 30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3월 3월 31일. 31일에 이제 그 받은 길을 쭉 한 바퀴 돌았잖아요. 맞아. 그런데 그날 지나면 정말 방법이 없다. 3월 30일 다행히 어제 4월 1일 나왔지만 예. 그러면은요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 두 분 떠나버리고 떠나보죠. 그리고 임기 연장할 수 있는 법 제도도 우리가 정비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한덕수가 위헌이고 최상목도 위헌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단 하나도 제동을 걷지 못한 상태에서 네. 뒤집기 아. 그 윤석열 저쪽에서. 복귀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풀려나는 것 자체가 이거 진짜 그렇죠. 비상사태고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3월 8일 이후부터는 예. 결과가 나와서 온 국민이 흡족해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절대로. 3월 8일 날 오후 2시 조금 지나가지고 예. 윤석열 석방 이게 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찔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네.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뉴스토마토 예. 기자가 예. 이 체포 되려는, 그러니까 체포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지금 영상이 공개가 돼서 CCTV가 그렇습니다. 뒤늦게 공개가 됐는데 예. 이건 재판 과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받아서 근데 공개를 한 이것도 건데요. 문제가 있어요. 예. 우리가 그 국정조사 특위 할 때 국회 사무처에 그 CCTV 동영상 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안 좋죠. 안 줬어요. 어. 예, 안 주고 버티다 이제 법원 판단 받고 나왔는데 네. 정말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제서야 이 사진을 영상을 예. 이제 보게 됐는데 예, 영상 보면은요. 와, 707 이거 특임들이 무섭던데? 누군지 역시- 모르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왜 이걸 영상을 안 주냐고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이거 정말 이 특수부대가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들던데 딱 보면서 와 이거 그러면 무서운, 거의 무서운 등 군인들이구나. 잡고 끌고 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2명이 와서 끌고 가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벽에 붙이기도 하고 4명이 그냥 확 달라들기도 하고. 예. 예. 국회 본청의 모습입니다. 본청 예. 이제 벽 거기서 예. 이제 제압을 당하는 예. 뉴스토마토 기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 그럼 결국에는 이 자체가 김현태 전 단장이 얘기했던 거. 예. 뭐 우리 시민들한테 뭐 한 거 없다.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저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 이제 헬기 타고 들어와서 운동장에 그래서, 예, 국회 운동장에 헬기 타고 들어와서 내려와서. 국회 후문 쪽으로 탁 들어가는데 네. 이제 그 기자가. 뉴스토마토 기자가 이제 찍으니까 그렇죠. 군인이 오니까 가서 확 달라들어 가지고 제압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체포 체포. 그 순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11시 53분부터 11시 55분인데 네. 그때 이제 다른 명령이 떨어진 거죠. 아. 그때 이제 다른 부대랑 같이 어떻게 잘, 뭐 잘 대기해라. 숨어 있다가 아. 한꺼번에 본청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저기서 이제 더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은 일이 커지니까 아. 자신들이 체포해서 끌고 가려다가 놔준 거지. 네. 그 사이에 뭡니까? 제압하고 무릎 꿇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뺏고. 그러니까요. 이거 갈취가 아니에요. 탈취예요. 탈취. 탈취.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김현태 전 단장도 예. 그렇고 예.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다 예. 거짓말이었네. 그렇죠. 거짓말이고 예.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저 그 시간에 국회에 있을 사람이 누구예요? 언론인 아니면은 공무원이잖아요. 직원이잖아요. 공무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국회 보좌관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일 국회의원일 수도 수도 있는 있어요. 거예요. 예. 의원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국회 근데 앞인데. 그거를 바로 제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 기자증을 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자든 뭐 보좌관이든 국회의원은 상관없이 저 무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눈에 띄고 촬영하고 있으면 다 예. 뺏어다가 그 자리에서 또 다 지우라고까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자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께서 네. 거기 딱 있다고 하더라도 네. 카메라 들고 있었으면 네. 아니면 거기 서서 뭐 제압을 하려고 네. 아니면 막으려고 했었으면 네. 국회의원인지 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제압을 하고 아니 저 순간에 네. 급소 때려가지고 끌고서 차에 던져놓으면 끝나는 거죠. 하나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그걸 하다가 다른 지시가 케이블 타이로 해서 이제 그 손을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다른 지시가 내려와서
안 한 거죠. 다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이걸 중단한 거지. 네. 그 체포해서 그 끌고 가려고 했던 연행하려고 했던 행위는 분명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케이블 타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네. 국회에서 의원님께 직접 이제 예. 해보기도 했는데 예. 문을 걸어 잠그기 위한 용이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유 다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예, 그렇습니다. 그 케이블 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김현태가 예. 헌재에서 나와서 한 그런 진술 증언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국회에서 나와서 한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부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거짓말 정말 자연스럽게 거짓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자신 이야기해요. 예. 나는 인원이라는 말 안 쓰고 사람이라는 말 쓴다 하고 1분 30초부터 5번 인원 하잖아요.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야, 저 사람은 절대로 국정에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뭐 헌법재판관이 뭐 진보 성향이든 보수 네. 성향이든 누구든 간에 네, 누구든 그렇습니다. 간에 예. 딱 봐서 아 정말 네.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예. 뭐 입 벌구란 말이 있듯이. 네. 그리고 아주 좋게 해석을 해도 예. 의도적 거짓말이 아니라면 저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뭔지 모를 망각하고 있고 자신이 무슨 말한지도 모르고 네. 이 국정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판단력을 우리는 존중할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한 거 아니에요? 전 국민과 재판관들 보시기에도 국정 책임자로서의 자격이 네. 없다 네. 이 생각을 할 수가 그 선관위에 군대 보낸 거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선관위에 내가 보내는 게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판단을 했고 또 이런 명상까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내란의 밤이 어땠는지 예. 확인이 되고 있다. 예. 그리고 뭐 사실 이 녹취록 이런 것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있었던. 예, 이미 33개의 녹취록에서 예. 대통령의 지시, 대통령님이 의원들- 뭐 이렇게 끌어내래 뭐 의원들을 이런 얘기.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지시, 예. 즉 국회 침탈한 부분이 분명히 들어갔고 아, 입법부 전체를 그렇게 침탈하고 네. 그다음에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하라는 지시 문건을 최상목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 활동의 일시적 방해가 아니라 체포를 통한 체포를 예, 통한 그런 그 영구 집권 계획 수거 예, 다 이후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보도가 되고 알려졌듯이 이제 종이관이나 영역배 영연백 뭐 3,000개. 더 많이 뭐 구매를 했다라고 예. 하는데 어유 진짜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영연백 잘 안 써요 평시에. 왜냐면은 1년에 한 사망하시는 분들 사고 등 해가지고 군에서 네. 60에서 70명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순직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작전 중에 다치시거나 한 분들을 영연백에 넣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네. 최대한 애우해요. 예. 119로 가서 최대한 좋은 시설, 좋은 그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연백을 3,000장 그리고 이미 그 전에 2,000장 계속 쌓아온 상태에서 또 3,000장 구입했다. 그건 뭐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무시무시한 얘기고 네. 소름 돋는 그런 상황이고 네. 예, 노상훈 수첩에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 그 전형적인 수거용이죠. 수거용. 네. 예. 종이 관. 종이관. 그냥 태워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종이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골판지로 이렇게 관을 만든다는 것 자체 누가 알았겠어요? 예. 종이관. 예. 그러니까 돈 쓸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태워서 그냥 태워- 버려버리면 예, 되는데. 종이관 뭐.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일이 예. 있을 뻔했고 예. 그리고 지금 헌재 손에 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끔찍한 그렇습니다. 일이 예. 벌어지냐 마느냐. 예, 그 부분을 이제 현실 세계에서 조금 뒤에 떨어져 계시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당신들이 계속 이렇게 평이하면서 자기 이 자료도 보고 네. 여러 가지 자료를 누구보다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15박스 이상 되는 그 증거 자료를 다 보셨기 때문에 예. 현실에서 멀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일 잘하는 분들이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일 거다라고 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내란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외환 유치 이 부분 예, 특히 이제 뭐 보도가 나오는 이런 상황들 또 의원님이 예, 밝힌 내용을 예. 보면 김용현이 이 국방장관 취임 이후에 오물풍선 대응 방식이 상황 관리에서 예. 경고 사격으로 바뀌었다. 예.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예. 그 작년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이제 네. 북한에서 어물풍선이 많이 날아오면 어떨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예. 합참 해군하고 그다음에 국정원하고 음. 같이 어물풍선을 격추시키는 네. 그 경주 전용 드론 음. 해가지고 작전을 해봤더니 성공했어요.
연습 작전을. 연습 작전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북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 성공을 해가지고 순간 잘했다고 칭찬도 했다는데 네. 그건 다 덮어버리고 어허. 원점 타격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원점 타격에서 11월 달에 인사도 안 하고 삼성 장군, 사성 장군 인사도 안 하고 그대로 네. 있는 상태에서 어물풍선이 이제 11월 달에 많이 날아올 거다. 그러니까 그 원점 타격할 준비를 했는데 앞불사 북에서 11월 18일하고 11월 28일 딱 두 번밖에 안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에서 안 가니까 안 남쪽에서 가니까. 이제 예. 바람 타고 못 가니까 북쪽에서 굳이 안 보내잖아요. 안 왜냐면 보내니까 우리도 안 보낸다. 예, 예. 그 북쪽에서는 이 어물풍선도 비용이에요. 아.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안 보냈는데 두 번 보냈어요. 11월 18일. 그 11월 18일 보내니까 아 이제 또 드디어 보내겠지. 보낸다. 계속 보내겠지 또. 아 그러면서 11월 24일 날 네. 이제 윤석열이 지시를 하잖아요. 명태균권 터지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11월 28일 날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점 타격을 거의 지시 수준으로 했는데 안 먹혔던 거죠. 천만 다행입니다. 네, 천만 그것뿐만이 다행입니다. 아닙니다. 예. 사실 외환 유치에 무인기도 보내고 무인기에다가 뭐 전단도 뭐 준비하고 3월, 6월, 8월, 11월 네 번 정도에 네. 있어가지고 그 뭐 연평도에서 포사격하고 포사격해도 안 되니까 또 헬기하고 또 보내고. 예. 근데 또 그 연평도 부근은 또 이제 왜 보냈냐면은 거기는 그 연합사 유엔사 관할 구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서 보냈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사 관리 구역, 유엔사 관리 구역인 휴전선 부근까지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헬기를 이거는 정말 전쟁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그 우리나라의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네. 뭐 200만이 밀집해 있다고 과장될 정도로 군사력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 우리 남쪽 그러니까는 그 선상에 따라서 네. 헬기 그 비무장지대 남쪽 선상에서 최북단 가장 높은 수준으로 헬기를 띄워서 북한에 적발되게 하고 그것도 안 하니까 또 적 타격. 누구나 지시하고. 들을 수 있게. 네. 전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일반 이적죄에 해당이 돼요. 아 일반 이적죄 해당. 외환죄 안에는 일반 이적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꼭 사전에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더라도 네. 통보하면 확실하게 외환유치죄고 예. 통보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줘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그건 일반 이적죄에 처벌해요. 일반 이적죄도 최고형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밝혀내야 되는데 내란 그렇습니다. 특검이 사실상 뭐 네. 최상모 한덕수에게 막혀 있었고 네. 제대로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국무위원도 조사가 안 된 부분,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또 대통령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네. 내란의 전모를 다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외환까지. 지금 검찰이 서로 밝히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저희 당에서 이런 점 저런 점 있으니까 그 보도자를 우리가 낸 보도자를 맞아요. 보고 조사를 한 거지 자신들이 새롭게 파악한 게 없어요. 오히려 노상훈 수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덮어놔 버렸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거를 일부러 이제 끄집어내서 일부러 네. 수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제대로 안 네. 하고 있다. 특검으로 밝힐 네.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걸 최상목 또 이제 한덕수 지금 대행이 예, 있는데요. 예. 오늘 한덕수 뭐 대행 모르겠지만은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탄핵안이 보고가 되는 것이죠. 국회 오늘 본회의에? 이제 본회의가 2시부터 있고 네. 그 본회의가 열리면은 이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결이 이제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네. 해야 되는데 그 표결 시간은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봐야 된다. 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항상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두 권한대행 네,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위헌함 지시하고 네. 있는데 이거 감될 수가 있느냐 이런 네. 얘기 해주셨어요. 아니 그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음. 그 한덕수 본인도 마찬가지고 네. 최상목도 그렇고 아니 법을 이렇게 안 지켜요? 헌재에서 결정을 내렸는데도 네, 뭉개고 있어요. 법을 이렇게 안 지킨 자들이 무슨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저희들은 이에 대해서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네. 전혀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헌재가 판단 내려도 그냥 뭉개고 아무 네. 일 안 해도 괜찮구나. 그러니까요. 네, 선례가 된다. 예, 이거는 선례를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최상목 하나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최상목도 했고
한독수 됐고 매우 짧은 기간이 중첩되면서 연이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분명하게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법을 지켜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줄타내기라는 말까지 쓰면서 예. 민주당 뭐 여론전, 민주당 비판을 예. 여론전 했는데 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예.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하지마 하고 응징을 안 하니까 계속 치는 거야. 이렇게 때리고 아프냐? 네 아파? 되돌아 보든지 계속 이렇게 법을 어기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거 좀 하지 마세요 하면은 또 나한테 항의하네. 너 아까도 나한테 뭐라고 항의했지. 또 항의해 또 때려. 완전 이런 식이에요. 이 속된 말로 배째라도 이런 배째라가 배째라. 없어요. 적반하장이고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부가 내 마음대로 하고 하는데 뭐 국회 니들 뭐 힘이 있냐. 뭐 탄핵할 수 있어. 탄핵 또 해봐. 순 이런 거잖아요. 자신은 거부권 41회 네. 어제까지 41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참 어제 저기 황당했습니다. 저기 그 네. 한덕수 총리 관저 앞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예. 상법 거부권 행사 딱 뉴스에 나오자마자 한 5분 10분 간격으로 재벌 차량들이 막 들어와요. 총수들 차량들이 한덕수 관저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네? 내가 당신들 주주의 권익 이거 다 보호해 주려고 재벌을 해주려고 주주의 그 성실 의무 네. 원칙 그걸 다 없애줘 버렸다. 나 공무원 줄 알아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나가면 본인이 이거 간두면 또 그러면 김현장 가가지고 고문하면서 평생 또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야 배임이죠. 이거야말로 삼자 뇌물죄 걸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미리 딱 당신들의 대주주의 권익을 보호 내가 했다 이 법을 거부함으로써 상법 거부하면서 해놓고 자신이 뭐 어디 김현장에 가든지 아니면 김현장이 또 명예훼손한다고 또 따질지 모르지 다른 로펌에 가가지고 그때 내가 다 해줬잖아요. 은혜 갚아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이것도 삼자 뇌물 아닙니까 그러면? 최상목이가 2억을 갖다가 미국 채권에다 박아놓고 우리나라 경제가 안 되면 지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돼야 자신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안 되고 환율이 나빠질수록 자신이 돈을 벌어. 이거는 뭐예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만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예 헌법도 대놓고 무시하고 뭐 니들이 어쩔 건데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배째라 하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이요. 예. 하나는 입법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탄핵권이 있고 세 번째는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감시할 권한밖에 없어요. 예산도 우리가 편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짜오는 그다음에 법률도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잖아요. 네.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유일하게 탄핵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안 하고 네. 싶다.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달라. 네. 국민을 위해 국민 민복만 생각을 해달라. 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달라. 이거를 대놓고 안 하는 정권이 어디 있어요? 참 그래서 한덕수, 최상목 뭐 지금 뭐 경제 얘기도 예. 하고 뭐 미국과의 관계 얘기 한덕수가 돌아오면 미국과의 관계가 뭐 잘 될 것처럼 막 언론이 막 하던데 이거 트럼프와 통화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 트럼프가 안 받아주죠. 안 하죠. 한덕수가 누구 상대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 있는 누구와도 뭐 얘기를 섞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일본 동경까지 왔던 네.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이 그냥 가버리는 세상인데 왜냐하면 한국에 지금 김선호 네.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있는데 밖에 없잖아요. 예.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란과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재에서 한덕수가 내란에 연루됐거나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증거가 있으면은 증거대로 처리가 돼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왜 알고 만납니까 있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이 주한 미군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미국 네. 입장에서도 계속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이 아니, 내란 그렇죠.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니 예. 서해에서 이렇게 도발을 유도하려 하다가 아하. 실패하니까
육상까지 지상까지 왔다. 지상은 근데 전작권은 미국에 있어요. 만약에 전쟁 터지면 도발했고 전쟁 터지면 미국이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죠. 돼 있고 전쟁에 그거는 빨려 들어가는. 사전에 계획해서 작전 계획에 따라 네. 사전 전시의 동원 물자 계획까지 다 되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다 틀어버리는데 그 틀어버리는 게 국방장관이고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예? 그 어떻게 믿어요? 합참의 작전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면은 미국의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이 전화해주면은 이제 당신들 준비했다 그 마음대로 해라 하는 그런 그 자유이용권이라 그래야 되나 좌우지간 이게 녹색불 파란불을 켜주는 거잖아요.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경영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참 기분 나쁘고 빨리 이 상황이 정치적인 혼란이 빨리 그렇습니다. 정리되길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누가 모든 봐도. 언론이 예. 드디어 날짜 정했으니까 빨리 정리해라. 윤석열이 돌아오는 거는 재앙이다. 그다음에 한미 관계에서 다뤄왔던 빅터 차 교수 같은 경우도 백악관에 있을 때 저하고 일 많이 했던 제 카운터파트였거든요. 강성 아닙니까? 네오콘. 강성이에요. 네오콘 중에 네오콘이고 단 한 번도 진보 진영에 대해서 유리한 말 한 적이 맞아요.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잖아요.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은 모든 국가의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면 it's gonna be horrible. 정말로 끔찍하고 공포스러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허러브. 테러블도 아니에요. horrible이에요. 허러브. 센 발언을 했어요. 엄청 무시무시한 발언이에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쪽에서 음으로 양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빨리 대선 가면 된다. 빨리 대선 가면은 뭐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지만 꼭 100% 네. 국힘이 진다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빅터 차가. 빨리 그러니까 대선 가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것이죠. 돌아오는 것은 지금 네. 이미 이 조용한 한미 동맹의 조용한 위기가 있는데 침묵의 조용한 위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러다가 윤석열이 돌아오면 더 큰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이 사람이 돌아오면 뭘 하겠습니까? 내란 면허증 들고 와서 내란하죠. 계엄령 하죠. 네. 그러면은 미국이 어떻게 돼요? 예?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 억압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은 윤석열을 상대할 겁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을 상대할 겁니까? 그런 그 고민스러운 상황, 난처한 상황에 미국을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도 참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북한 놈들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예, 우리 예. 도와야지. 그래도 80년 5.17 때처럼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미국은 이미 1980년, 79년, 80년 전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도 절대 빅터 차 같은 사람 또 경우도 돌아오면 안 된다. 호러블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SNS상에서 상당히 이제 뜨거운 얘기가 뭐냐면 이 누가 이제 X 그러니까 트위터 거기에 산불의 간첩이나 중국 연관 있으면 바로 데프콘 계엄 미국 투입 가능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올렸더니 이거 주한미군이 공식 계정을 통해서 답글을 달았습니다. Don't spread incorrect information.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막 뿌려대지 마라. 직접 이런 거 등판했어요. 아니에요? 직접 주한미군이. 그 전에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오키나와로 주한미군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96명이 선관이 뭐 기숙사에 있는 걸 잡아갔다 이때만 해도 좀 정중하게 문장이 좀 길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거는 뭐냐? 정말 해도 너무하네. 까부지 마. 그러지 마. 이런 이야기거든요. Don't spread incorrect information. 세게 쓴 거네요. 네. 잘못된 정보 단호하게. 니들 마음대로 뿌려대고 있어? 그러지 말라니까 이런 거예요. Don't spread니까 또 강하게 얘기하는 셈이 Don't 됐고. spread. 뿌려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마구제비로 뿌려지냐? 니들 마음대로 잘못된 정보 뿌리지 마라. 굉장히 센 말이죠. 스프레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느 한 군데 던졌다는 게 아니라 뿌려버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살수차에서 물 뿌리듯이 뿌리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렇네요. 확실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확실히 경고를 했고 그리고 뭐 뒤에 설명까지 했어요. 이해 못하겠다고 하니까 설명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2, 3번 해가지고 가짜 뉴스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4번까지 썼고 계속 이제 기분 나쁘니까 계속 때리는 거예요. X에서 우리가 본 모습이면 주한미군이 직접 등판했어요. 저 뭐라고 돼 있습니까? 4번. 네.
한국의 마샬로, 한국의 개헌법에 우리 우리 미군은 따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개헌법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그 니들이 개헌하고 예. 말이야 산불 중국 놈들이 막 불질렀으니까 와서 같이 조사하고 니들이 시키란 대로 하는 주한미군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US Forces가 아니에요. US Troops. 저건 뭐냐면은 큰 덩어리로서의 주한미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 주한미군 장병 하나하나가 개인 장병 하나도 이 그 니들이 하는 거, 마샬로 하는 거, 계엄령에 예. 준수하거나 거기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다. 네. It didn't happen back in December. 지난 12월 달에도 주한미군 전체를 예. 뿐만이 아니라 장병 누구 하나도 예. 계엄령에 관여되는 것이 없다. 니들 도와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예. 자꾸 끌어들이지 마라라고 하는 매우 기분 나쁜 톤의 반응이죠. 저런 거를 못 읽으면 예. 그 눈먼 그 예. 그야말로 정저지와 그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마구 미국을 이용해서 트럼프 이용해 가지고 트럼프가 우리 곧 살리러 온다. 근데 이게 마치 이제 돌아오면 윤석열이 예. 돌아오면 트럼프 대통령 와가지고 그냥 주한미군까지 그냥 잔치 벌리고 내야단 칠 거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확실히 단호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군이.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성조기까지 들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조기 드는 거를 들지 말라고는 못할 텐데 기분 좋은 거 아니죠. 예. 이용하는 셈이 되니까. 이용이죠. 예. 거기다가 무슨 뭐 이스라엘기에다가 어떤 자기들끼리 단톡방에 일본기도 들까 하다가 일본기 들면 비난받겠지. 예, 일본기도 들고 싶은 거예요 이자들은. 그렇네요. 뭐든지 다 동원해 가지고 이걸 예. 좀 하고 싶은 여론 좀 펴고 싶은 그런 모습인데 특히 이번에는 주한미군이 직접 등판을 해가지고 확실히 정리를 해줬다.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Cannot be called to comply with ROK 마샬로. 네. 마샬로에 적용되는 것에 불이익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요. 안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예. 될 수가 없어. 우리는 근본적으로 네. We would not 이런 게 아니에요. We will not 뭐 US troops will not이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Cannot be called. 불려갈 수가 없어 원천적으로. 예. 니들 왜 자꾸 우리한테 그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한미 이 연합사 체제라고 하는 거는 니들 원천적으로 안 돼. 니들이 하는 무슨 뭐 마샬로의 계엄령이 우리가 끌려다닐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야. 니들 왜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런 뜻이에요. 그래요.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이 영어 이 강의도 잘하시네요. 확실히 머리 쏙쏙 들어옵니다. 예. 이게 그 뉘앙스, 어감 예. 이런 게 확실히 예. 드러나는 예, 그렇습니다. 영어다. 이 문장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예. 이 참 나라 망신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나라 계시고 망신이죠. 예. 그리고 시원하다. 예.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하시면서 박선원 님을 예. 응원하고 계신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국민들의 뜻이고 예. 마음이고 예. 이런 마음이 모아져서 예. 4월 4일에 예, 저기 또 있네요. 네, 또 영어가 등장했습니다. Opinions creates a public perception. 뭐로 of the 있습니까? fact. 그러니까 니들이 함부로 말하는 의견이다. 의견은 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니들이 말하는 2번입니다.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대중들이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건 예. 잘못된 거다 이런 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오피니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이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에 네. 어떤 생각을 가공해서 만들어 버리는 창조해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예. 네 오피니언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예. 미국에 자꾸 걸고 넘어져 가는데 some take US 자꾸 미국에 이렇게 걸고 넘어져 가는데 말한다. 잘못된 정보를 뿌리지 마라. 다시 한번 말하는 거. So we came back to say. 다시 한번 내가 말을 하겠는데 아까는 incorrect information이라고 했잖아요. incorrect란 말 못 알아들을까 봐. false information.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서 지금 아예 false information. 틀린 정보. 예, 정확하게 가짜 정보, 틀린 정보 절대 스프레드 뿌려대지 마라. 저 진짜 경고예요. 진짜 경고를 했다. 예. 이렇게 1, 2, 3, 4번까지 그 해가지고 4번, 예. 설명을 했네요. 네. 미국. 네. 야. 4번 계엄법에 우리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꿈 깨라. 예. 이런 이야기예요. 수능 특강 같다고 말씀하시는 예. 분도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하나하나 예. 짚어드렸습니다. 저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이제 짜증 난 거예요 지금 드디어. 미국도 지금 예, 미군도 이제. 예. 짜증 나고 열받는다 이거예요. 저거는 문장이.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박선원 의원의 이제 해석을 또 해설을 풀이를 들으면은 미국의 입장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오늘 너무 빨리 가가지고 좀 너무나 아쉬운데 의정 활동 또 다 일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아까 댓글을 보니까요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슝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박선원 의원님 어디 방송에서 보니까 추위를 많이 타신다고 하셨는데 아직은 추운 날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면서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정성 어린 댓글을 슈퍼챗에 보내주셨어요. 저녁에 그 5시까지는 광화문이 안 추워요. 해가 아직 있고 하는데 5시 반 6시 되면은 이제 위에서 산바람 위에서 쫙 내려가지고 바람도 한 3, 4m 초속되면서 춥습니다. 광화문에 오실 분들은 따뜻한 옷 두껍게 잘 입고 오시기 바라고요. 네,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의원님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 저리고 힘드셨습니까? 저희도 국회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는 점 많으실 겁니다.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투쟁 노선이라고 할까 우리가 일하는 거를 광장으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어느 야당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장당 보셨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이제 오늘부터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현안 질의도 하고 하면서 또 따질 거 따지고 또 이 국회 본회의만이 아니라 법사위나 운영위원이나 행안위에서 계속 경찰 야단치고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는 마침내 이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까지 불러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제대로 잘 모시고 민주주의 국민민복을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 오마이TV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오마이뉴스 오마이TV도 항상 현장에 와 계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또 이 파면 이후에 또 모셔서 앞으로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그 의견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박선원 TV도 구독해 주십시오. 박선원 TV, 박선원 TV 여러분들 또 구독해 주시고 저희가 이따가 화면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현재 선거의 비상사태를 외치면서 부르짖었던 박선원 의원 이제 함께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또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또 우리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또 알아가겠습니다.